22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골라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입법 히어로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매력적인 꿀보이스로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해주시다가 이제는 국회에서 따박따박 대정부 질의를 하는 분입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네, 기자이자 앵커 출신 국회의원 서울 광진갑을 지역구로 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송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소개 들으시면서 네. 느끼셨겠지만 딱 스튜디오 들어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음성이 네. 너무 좋으세요.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깔게 들리시나요? 약간?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네. 좋으셔가지고 네. 그 음성 그 덕을 많이 보시죠.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감사하죠. 22년 동안 생방송 뉴스 앵커를 했는데 그래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저놈이 거짓말할 놈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믿음? 그런 신뢰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자의 어떤 그 쇼맨십이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 VCR을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잠깐만. 좀 아이언 저거. 네. 약간 아이언맨. 아니 근데 워낙에 원래 좀 이국적으로 생기셔서 그런지 저도 저걸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원래 영상이 아닌가 싶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네. 저 정도 잘생긴 건 아니에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확실히 네. 이 기자님들께서 이제 딱 그 꼭지 만들 때 사실 저렇게 방송 기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방송 기자 출신으로서의 어떤 그 장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게 정말 우리의 문제이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아이언 정헌의 영상도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보좌진들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아쉬운 건 너무 멋있는 영상으로만 좀 하신 게 아닌가. 그랬나 봐요. 우리 보좌진들이. 그게 이제 AI 시대 딥페이크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실사 같잖아요. 실제 화면 같이 저렇게 나오는 것들이어서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저희가 2024년 첫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장에서 틀었고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딥페이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었죠. 네.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네. 그렇죠? 같이 웃고 그랬었죠. 우리도 딥페이크 오남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 모르셨겠던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 몰랐어요. 저 처음에는 네. 2024년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더 발전했어요. AI 영상이랑 엄청나게 발전했죠. 구분이 안 돼. 저도 아이고 깜짝이야. 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까? 세미 씨가 갑자기 이제 질문이 생각날 때 이렇게 들어와요. 아이고. 네.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끼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기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다. 다른 거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든지.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악가에 딱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한 소절만 저희가 들어봐도 될까요? 이제 소절. 즐겨 부르시는 노래 중에서. 네. 왜냐하면 음성이 좋은데 또 노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검색을 해봐. 네, 입법 검증이라더니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김장을 하거나 이럴 때 노동요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러야 되는데 사실 트로트를 해야 되는데 트로트를 제가 잘 몰라서 보통 보면 이제 뭐 그 깨벨라 고사 뭐 이런 거. 한번 한 소절만 좀.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오솔레미오. 오. 근데 진짜 오래 배우셨나 봐요. 아. 그냥 취미 좀 배우기도 네. 하고 지금도 더 배우고 싶어서 사실은 기회가 리액션 된다면 자체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래요? 너무 좀 너무 호의적이시네요. 예. 정말요. 저희 지금 입법 검증 보는데 지금 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저 변호사님 등만 보고 지금 아, 몸을 너무 많이 돌렸나 야, 근데 봐요. 진짜 네. 저희 뭐 원고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없어요. 게 없었는데 네. 즉석에서 부르시는데 아, 뭐, 너무 잘 부르시네요. 노래를 근데 좋아하고요. 이 노래를 네. 김장철에 부르시는 그래서 안 어울리죠. 아니 김정이 요즘에는-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사장 가면 노사연의 만남 같은 거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같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노래도 진짜 하고요. 잘하신다. 아니, 우리 변호사님은 계속 이제 좀 본분을 잃지 마시고 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줄곧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네. 정신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책을 2권을 다시 정말 정독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의 책은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에 보면 그 5명의 가족, 재개발 과정에서 밀려나고 쫓겨나는 서울의 도시 빈민들을 다룬 그런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며 산다. 하루도 빠짐없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전쟁과 같다. 힘들고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글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인공인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다리를 놓아주겠다. 건축물 양성화해주겠다. 막 이런 약속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 다 믿을 수 없다. 정치인들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함께 노력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가를 좀 제대로 알려면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는 말이 있죠. 네. 입법 히어로인 우리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서 소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코너죠. 입법 검증 본부, 법안을 탈탈 털어서 의정 활동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검증해볼 이정헌 의원의 법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법을 어긴 건축물을 양성화를 해준다면 이게 합법화를 해주는 건지 뭐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 발의해주신 그 네.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앞서 드렸었는데요. 네. 서울의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 빈민들은 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그 집을 매입한 매수자나 아니면 그 건축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새를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재 그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 들어 산다는 이유로 평생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한번 회복해 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년에 걸쳐서 특별법을 통해서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화가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그 주거지들, 이 주거지들이 대부분 소형 주택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성화가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그 피해 사례를 보면요, 일단 그 집에 잘못 들어간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막힙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구제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길거리로 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건축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 집을 매입한 사람들, 매수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세입자가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나갈 테니까 전세 보증금 빼주세요 해도 빼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애초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왜 존재할까를 이제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증축을 해도 그게 이제 구청이나 관할의 어떤 행정청의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존재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증축을 하거나 시설 개조를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그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처음에 잘못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집을 팔았거나 넘겨버린 상태에서 오롯이 그 책임을 현재 매수자와 세입자가 지고 있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낸 사람들, 건물주와 공사업체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진짜 양성화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반 건축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전국적으로 한 14만 8천 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8천 동의 92% 정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한 65%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주택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 막 증축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조금 덜한 분들이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는 분들은 그만큼 증축이라든지 불법 시설 개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한 14만 8천 동 정도가 되고요. 제 지역구인 광진구의 경우에 한 6,300여 가구가 지금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법은 원래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법을 지켜온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을까요? 물론 뭐 형평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도 국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어서 그분들이 양성화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고 억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양성화하는 것이니까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더 이상은 그런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끊임없이 관리 감독을 해서 문제 건물주라든지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함께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양성화는 확실하다. 다만 그 대상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좀 신중했는데 좀 최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네, 뭐 신중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의 그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몇 차례 양성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그래서 좀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 주요 건축 규제를 또 완화하는 것도 지금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건축물이 건축이 된 이후에 준공 승인을 받더라도 또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도 따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일단 이 양성화법에 의해서 좀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법안 외에 기존의 좀 법률 중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1960년대 만들어진 건축법을 수정할 필요가 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도 이미 일부가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1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지상에서 10m까지는 수직 건축이 가능한데 10m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이웃 주택의 1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선으로 네,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탈지게 짓는 것이죠. 그래서 1조 사선과 관련해서 현재 지상에서 10m로 되어 있는 것이 한 17m 정도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수직 신축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이런 비탈진 뭐 4층, 5층을 지어가지고 위반 건축물을 또 만드는 일이 반복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한 5층 정도까지는 17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1조 사선의 문제만 해결이 돼도 건축법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위반 건축물의 한 7, 80% 정도가 해소가 됩니다. 자,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정헌 의원의 두 번째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논란을 불러온 법이기도 한데요. 직접 확인하시죠. 자, 사이버 레카라는 말로 어떤 법안인지 짐작이 좀 가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먹방계 최고 스타 찌양 씨 사건도 알고 있잖아요. 네네. 드릴까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방송을 좀 그 이외에도 많은 그런 사이버 레카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뭐 많이 그분들은- 목격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절망에 빠지고 때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삶을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 왜 없었을까요?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고작 받는 벌금이나 이런 처분들, 책임자 처벌을 보면요,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너졌는데 4년, 5년을 들여서 지루한 법정 소송을 진행해도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뭐 사생활 침해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네. 명예훼손, 네. 또 악의적인 가짜 뉴스 요즘에 너무 많은데 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좀 이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유튜브라든지 대형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관리하지 않았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한 또 자구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잘못된 정보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고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최소한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이 법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선제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려면 네. 이 법률에서 얘기하는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 네. 그리고 이제 공익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건화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이번에 허위 조작 근절법을 만들 때에는 보다 명확하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허위성, 조작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의도와 그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격권이라든지 공익 등이 침해됐을 경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저희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너무 세 가지가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네. 이 세 가지에 모두 얽혀 있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질문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처벌의 대상을 좁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그런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을 풍자한다거나 위트와 유머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발생한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을 위트와 유머를 넣어서 비판하는 것이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비판과 견제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행하는 그런 언론의 행위,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뜻을 표하거나 그런 자신이 만든 컨텐츠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네. 작년 연말에 이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이 이제 병합이 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서혜진 변호사님께서도 또 이 법안 통과되는 거 이제 보셨을 텐데 네. 기대되는 점과 뭐 우려되는 점이 있으실까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송이나 고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아마 좀 사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어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여전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언론이 뭔가 비판하는 기사를 냈을 때 소송을 남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인데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규정까지도 저희가 이 법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이 판단을 해서 그 소송을 중지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담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 언론계에서 또 하나 문제 제기하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네. 제도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돈으로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 칠링 이펙트, 그러니까 뭔가 좀 위축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정말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위축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저는 위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만큼의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고통들,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정원 의원께서 이제 추진 중이신 2개 법안 우리 입법검증본부에서 같이 검증해 봤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이 네. 있습니다. 히어로에 추천할 동료 의원, 이제 다른 당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을 생각해 보면,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님, 재선 의원이시고 국민의힘 간사를 맡으셔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소신껏 때로는 합리적으로 국회 과방위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이혜민 의원 계십니다. 이분은 구글 출신이신데 벌써 나오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많은 또 동료 의원분들을 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추진 중이신 그 법안에 대해서 진심이시구나라는 게 저희에게 충분히 느껴졌고요. 입법 히어로 이정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